안녕하십니까.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8라운드 1경기입니다. 오늘은 백대원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오늘 후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전반기에서 좀 상위 랭커, 이 하위 랭커들이 좀 정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상위 팀과 하위 팀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갈라졌는데 네.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후반기 출발을 잘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후반기에서 뭐 좀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몇 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정규리그 우승까지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포스트 시즌까지는 충분히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팀 순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전반기를 마치고 모든 팀이 다 6판씩 소화를 했습니다. 상주 곶감이 1위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상주 곶감이 이제 당초 예상보다도 더 강한 전력을 보여주면서 네. 전반기를 1위로 마쳤고요. 유일하게 5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위는 이제 조은영 구단이 속한 영암 월출산, 인천 예림도어도 4승 2패로 동률이지만 개인 승수에서 차이가 나면서 3위에 머물렀습니다. 자, 뒤에는 음성 인삼이 바치고 있고요. 자, 오늘 대결하는 서울충암학원과 부천 판타지와 5위와 7위입니다. 먼저 개인 다승 순위 알려드립니다. 유창혁 선수가 5승 무패인데 승률 100%를 자랑하고 있는데 팀의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유창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전했던 5번 모두 전승을 거두었는데 네. 2장과 이제 3장에서의 성적이 조금 부진하면서 팀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또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박승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판을 패하고 나서 내리 5연승을 거두면서 네. 지금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오늘 대결할 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천 판타지아와 서울 충암학원입니다. 8라운드 1경기. 먼저 1국 김일환 선수와 유창혁 선수인데요. 네, 뭐 일단 이 전반기에서는 김인환 선수가 패하긴 했는데 네. 아마 이번 후반기에선 좀 벼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2국은 안관욱 선수와 조대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오늘 이 3국에서도 정대상 선수가 얼마나 잘해줘야 될지도 거기에 결정국이 달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각각 1승팀과 2승팀입니다. 승리에 좀 목말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역시 승수가 지금 네. 뭐 1등이 5승이고 지금 마지막 7위가 지금 1승이기 때문에 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한 라운드 진행이 되면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상당히 중요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후반기 첫 경기를 잘 마무리해야 뭐 마지막까지 정규리그 잘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서울충암학원과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8라운드 1경기 서울충암학원과 부천 판타지아입니다.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네, 오늘은 최창원 심판위원입니다. 네, 3국 3주전인 김동면 선수와 정대상 선수인데 정대상 선수가 3주전에 절대 약한 전력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속기에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성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네. 네, 조대현 선수와 안관욱 선수의 2국입니다. 네, 일단 뭐 두 선수의 전력도 비슷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치열한 승부가 역시 예상이 되고요. 네, 주장전 1국 김일환 선수와 유창혁 선수의 대결. 자, 김일환 선수가 전반기에선 1패를 당했는데요. 제한 시간은 30분, 초읽기는 40초 5회입니다. 네. 네, 1국부터 갑니다. 김일환 선수와 유창혁 선수의 대결, 유창혁 선수의 흑번이고요. 네, 뭐 두 선수는 상당히 공격적인 바둑을 두는 것으로 유명하죠. 뭐 유창혁 선수는 정말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별명인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 네. 이런 별명을 이제 앞으로 또 얻을 수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공격하면은 유창혁 선수가 그동안 많이 떠올랐던 그런 존재입니다. 뭐 공격이면 공격, 실리면 실리 이렇게 그 기풍에 맞는 별명이 지어졌었는데 세계 최고라는 그런 별명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더 영광스러운 그렇습니다. 닉네임일 것 같습니다. 본래 이제 공격 바둑을 두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세계 최고다라는 별명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 같고, 김일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페이란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데, 실제로 뭐 이 아주 젊은 시절부터 바둑이 유리한 바둑도 오히려 패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더 즐겨할 정도로, 사실은 바둑이 유리하면은 일부러 복잡한 패를 가지 않고 그냥 좀 안정적인 정리를 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근데 패싸움 자체가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이 패는 참 어렵기도 하지만 바둑의 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패싸움이라는 것은 항상 이 바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패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고수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그동안 이제 한국 기사들 중에서 패를 아주 잘했던 기사로는 이창호 구단을 꼽을 수가 있고요. 중국의 유명한 기사들 중에서는 구리 구단을 또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 수일기도 동반이 돼야 되지만 형세 판단 정확해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패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전체적인 상황을 잘 살펴보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 김일환 선수는 소목과 외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주보는 소목에서 걸침을 당하면 좀 기분이 나쁘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정설이죠. 이제 예전 고전 바둑부터 흘러나왔던 이야기인데, 서로 마주보는 가운데 먼저 걸쳐가는 쪽이 아무래도 싸움의 주도권을 좀 잡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흙이 좀 좋다, 그러니까 먼저 걸쳐가는 쪽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대 바둑에 있어서는 그런 정설이 좀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빼고 굳혀버리니까 다시 소목 굳힘으로 환원이 됐고요. 좌하기는 흙이 외목에 있는 상태에서 백이 걸친 모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두 선수는 뭐 많이 만났지만 이번 시니어 바둑 리그에서는 1라운드 3경기 때 만났었는데요. 네, 두 선수의 대결에서는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전반기에서는 유창혁 선수의 역시 공격이 좀 통하면서 김일환 선수가 제대로 좀 힘을 써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아마도 이제 김일환 선수가 또 많은 작전들을 세워서 나왔을 것 같은데, 힘에 있어서는 뭐 유창혁 선수에게 아마 밀리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순간에 화끈한 힘바둑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부천 판타지아는 3연패를 당하다가 5라운드에서 음성 인삼팀에게 1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도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부천 판타지아의 전력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안정된 전력으로 보이거든요. 뭐 1주전, 2주전, 3주전 할 것 없이 골고루 성적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일단 이 주장인 이제 김일환 선수가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 안관욱 선수가 3승 3패, 김동면 선수가 또 2승 3패거든요. 성적이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또 승운도 좀 따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승수의 조합이라면은 그래도 한 2승 정도는 2승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묘하게 이 승운이 좀 따르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대2로 진 판들이 많았습니다. 또 안관욱 선수가 3승 3패, 물론 좋지 않은 성적은 아니지만
역전패가 많아서 그런지 더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2주전으로서 3승 3패를 기록했다면은 딱 중심을 잡아주는 성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성적이죠. 그런데 역전패가 많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으로서는 이번 이 후반기 승부에서는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좌하기 쪽에 흙이 씌워서 한 칸을 뛰는 정석 많이 나오는 건가요? 네, 뭐 예전에 많이 나왔던 정석 진행이고요. 네, 지금과 같이 이 큰 모양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오늘 유창혁 선수는 초반을 좀 세력 위주의 바둑으로 구상을 하겠다 이런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모양이라면은 일단 백은 여기를 갈라쳐가는 수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자리를 갈라쳐 간다면 아마도 유창혁 선수는 이 모양을 키워가기 위해서 이런 곳을 짚어가는 수를 두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밀어간다면 이렇게 젖혀서 하변을 마치 미니 네. 중국식처럼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일종의 미니 중국식의 형태로 보고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미니 중국식의 형태보다는 흙이 좀 더 두터운 형태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백이 우하기로 바로 걸치는 건 너무 좁나요? 여기서 우하기 쪽으로 걸쳐가는 것은 아무래도 흙이 지금 다가와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분 나쁜 의미가 있죠. 네,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수를 시도를 하는데요. 바로 들어가진 않았고요. 그렇죠. 여기 걸쳐가게 되면은 뭐 이제 날일자 정도 받아서 역시 이 자리가 좀 저로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눈목자 형태로 오면서 받아 달라는 주문인데. 글쎄요. 지금은 이제 좀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어 간다면은 이런 곳을 다가와서요. 백이 둘 수 있는 곳도 여기서 지금 눈목자 가는 수와 붙여가는 수 두 가지가 있는데 어려운 정석인데요. 네, 그렇죠. 네. 여기를 가게 된다면은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네. 이런 정석 진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붙여가고 늘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전개하고 다가오는 형태 이런 형태도 충분히 둘 수 있는 진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들어간 것보다는 우변 흙을 좀 눌러놨다 의미가 있네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더 복잡한 것은 이제 여기 다가오고 붙여가고 여기를 젖혀서 끊는 거죠. 끊어가는 진행. 네. 이 싸움은 뭐 여기서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변화로 뭐 단순하게 진행된다고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변화들이 무수히 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시니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복잡한 진행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은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시간이 많은 바둑이라면은 또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이제 또 생각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네. 이 30분의 생각 시간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모르는 변화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대처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봐야죠. 껄끄럽죠. 네, 그래서 보통은 좀 쉽게 두는 길을 선택하는 편인데 그래서 뭐 아주 난해한 정석이라든지 변화는 초반에 나오지 않아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더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바둑은 좀 결정을 안 짓고 손을 빼는 그런 초반이 많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시니어 선수들이 좀 뭐 초반 포석을 단순하게 가긴 하지만 최근에는 뭔가 약간의 이제 틀에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의 포석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 네. 이 시니어 선수들의 바둑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더 창의적인 그런 발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더 자유분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다가오자 유창혁 선수가 지금 잠시 장고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 자리는 뭐 받아주게 된다면은 일단 김일환 선수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이 자리를 간다면 여기 정도 전개를 해서 어쨌든 흙의 모양을 크게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유창혁 선수는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받는 수보다는 이곳을 다가오는 수, 네. 이 수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반대로 백은 그냥 갈라쳤을 때는 그 자리를 흙이 오는 게 싫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변 쪽에 이 흙의 모양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진행을 선택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세 판의 경기 역시 동시에 벌어지는데 어떤 판이 가장 일찍 끝날까요? 아무래도 이 3주 전의 경기 네. 김동면 선수와 정대상 선수의 대국이 가장 빨리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정대상 선수가 이 속사포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네. 네, 그만큼 말이 바둑을- 아니라 손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제 손이 빨리 나가면서 그것은 그렇게 빨리 나갈 수는 있는 것은 수읽기가 빠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3주 전의 경기가 가장 빨리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창혁 선수 받아주네요. 받아는 주는데 그냥 굳힘은 아니고요. 네,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준 의미가 있죠. 5선으로 집을 짓자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긴 지금 나중에 백이 침투에 들어오는 수단이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백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선 여기 두 칸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눈목자 형태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요. 두 칸으로 가는 것은 중앙을 중시하는 수이긴 한데 여기 이 우변에서 다가왔을 때 이 모양 자체는 변 쪽에서 안형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눈목자, 이 눈목자로 가는 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아마 유창혁 선수라면은 여기서 이런 곳을 짚어가면서 이 하변 쪽을 크게 키워갈지도 모르겠어요. 이 수의 의미는 받아준다면 여기를 치받아서 이렇게 막아가면서 이 하변에 있는 흙 모양을 키워가겠다 이런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지고 있는 수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김일환 선수의 다음 착점 상당히 궁금한 상황인데 멀리 전개하네요. 이것은 바로 예상했다는 듯이 손이 나왔어요. 백도 좁게 벌려서 갇히는 게 싫다는 네, 뜻이고 그렇습니다. 또 굳이 들어가질 않네요. 오히려 지금 우변에 있는 백도를 압박하면서 유창혁 선수는 하변 쪽에 계속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까와 비슷한 맥락의 수죠. 지금 갈라쳐 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겁을 주고 있는 수도 뭐 이렇게 붙여가면 아무 문제는 연결이 없거든요. 되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곳을 먼저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받아준다면은 치받고 이렇게 막아서 중앙을 역시 키워가겠다라는 작전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반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칸을 뛰어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것은 흙이 역으로 이런 자리를 오게 되면 이 백돌과 이 백돌이 지금 갈라지게 되면서 약간 좀 고전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일단 받아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를 늘어갔을 때 이제 이 자리를 이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늘어서 형태는 약간 좋지 않지만 이곳에 막는 수를 좀 견제를 할 것이냐 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늘어간다면 유창혁 선수는 아마 여기를 막아가는 이런 진행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일단 흑번이 좋은 것은 초반 포석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바로 이런 면입니다. 유창혁 선수가 세력을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이 하변 쪽에 있는 흙의 모양을 선차계효를 살려서 키워갈 수 있다.
이것이 장점인데 최근에는 이제 100번을 오히려 선호하는 기사들도 많아져서 초반 포석을 좀 무난하게만 잘 넘길 수 있다면은 갈수록 이제 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100번이 나쁘지 않다. 또 이 젊은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반발을 합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수는 약간 고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중앙 쪽으로 입구자로 나가네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이 수로도 이 백돌과 이 백돌이 연결하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나를자로 네, 들어가면요. 이렇게 간다면은 여기 입구자로 째고 나가서 뭐 막아주더라도 결국은 끊어지는 형태가 되죠. 어쨌든 지금 상당히 지금 극초반인데 극초반부터 이렇게 되면 우변 쪽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라면 김일환 선수 뭔가 다음 착점을 생각하고 두었을 텐데 거기를 붙여갑니까? 굉장히 실전적인 수네요. 이 수는 연결이 된다는 건가요? 연결이 안 되죠. 이것은 뭐 차단이 되는 형태인데 이렇게 차단을 한다면요. 여기를 끊어서 이 한 점은 좀 포기를 하고 반대쪽에서 일단 사는 형태를 갖추겠다. 이 돌을 좀 두텁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기 들어가는 수를 노리겠다는 것인데 뭐 지금 유창혁 선수는 이런 진행을 선택을 하고 이 자리를 하나 뭐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진행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한 점을 관통당하는데도 그만큼 중앙 쪽을 막히기 싫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강수를 생각한다면 여기를 이제 끼워가는 수도 떠올려 볼 수는 있습니다. 막아가게 된다면은 단수를 쳐서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 자리를 다시 단수 치면서 버틸 수가 있죠. 이것은 뭐 꽉 이어준다면은 여기를 이어서 이제 흙이 괜찮은 그림인데 패싸움이 나오게 되네요. 김일환 선수 아마 이렇게 끊어서 한 점을 잡는다면 여기를 잇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유창혁 선수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두는 선수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 별명만 세계 최고의 공격수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 공격을 극단적인 공격을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실속 있는 공격. 어쨌든 또 그런 쪽으로 이제 세계 최고의 공격수다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건데 공격을 통해서 실리를 챙기고 공격을 통해서 실속을 챙겨가는 공격. 그것이 바로 유창혁 선수의 특징적인 공격 방법이거든요. 네, 지금 유창혁 선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그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까요? 이 수에 대해서 일단 생각 못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붙여간 수가 좋은 수인지 아니면은 좀 소극적인 수인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끊을 수 있는데도 일단 더 생각을 하는 것 보면 그래도 이 붙이는 수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결국은 젖혀가는 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보여드렸던 참고도였죠. 이 우변 쪽을 선수로 돌파하고 하변을 지킨다면은 유창혁 선수는 불만이 없다고 본 것이고 이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역시 지금도 실속을 차리는 쪽으로 네. 방향을 잡은 겁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바둑 학원 이런 개념들이 사실 많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원에서 다른 사모님들을 통해서 바둑을 배우고 접하게 됐고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바둑학원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러다가 이제 도장이라는 개념이 생겼던 게 건감령 도장, 허장의 도장 뭐 이런 도장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면서 도장이라는 네. 개념도 생기게 된 것인데 그것도 90년대 들어서서 네, 생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니어 선수들이 바둑을 처음 접할 시기에는 기원조차도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던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바둑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그때는 그냥 오로지 실전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책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인터넷에 접속해서 인류기사의 기보를 뽑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동네에서 친한 뭐 형들과 동생들과 또 동네 아저씨들과 함께 이렇게 대국을 하면서 실전의 감을 익혀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늘어가야 되니까 정말 바둑을 고수가 되기가 힘든 시기였죠. 그만큼 실전도 훨씬 더 많이 훈련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김일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 이 고교생 바둑 대회를 처음으로 우승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고1 때 바로 전국 대회, 아마추어 전국 대회 규모에서 우승을 했다고 해요. 고등학생 때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둑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실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전국 대회 규모의 대회를 우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바둑 쪽에는 이제 소질이 많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뭐 연습도 연습이지만 체계적인 교육 없이 또 고등학생 때 전국을 제패했다는 건 당연히 기재가 따라줘야만 네.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프로를 좀 꿈꾸면서 고2 때, 고3 때 이렇게 좀 바싹 공부를 하면서 고3 때 입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포석 또는 뭐 정석, 사활 문제 이런 건 딱히 없었을까요? 뭐 있기는 있지만 정말 구하는 것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해 듣기로도 이렇게 좋은 책이 있으면 그것을 좀 돌려서 보고 나누어서 보고 뭐 이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뭐 이 김일환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번에 시니어 바둑리그 출전한 뭐 선수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 싶고요. 유창혁 선수가 지금 이 시니어 바둑리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젊은 피거든요. 네. 네, 지금 50세인데 네. 유창혁 선수가 바둑을 배울 때만 해도 역시 뭐 학원이라는 개념은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 학원은 이창호 구단 시대 때 좀 많이 생겼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은현 선수가 이제 응시배 우승 이후에 약간의 네. 붐이 있었고 이창호 선수 때 정말 폭발적인 붐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는 뭐 아파트 단지에 하나씩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바둑을 두는 이제 바둑인들이 많아졌는데 네. 최근에 또 이제 알파고로 인해서 약간의 좀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좀 잘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이 우변을 살고요. 흙이 네. 좀 얇았던 하변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백이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이 모양이 커지는 것을 이곳이 다 집이 된다면 아무래도 좀 포석이 실패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김일환 선수도 공격적인 바둑을 두기 때문에 이 돌이 이제 중앙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 흑돌이 두터움이 아니라 오히려 열붐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깊숙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글쎄요, 뭐 이 백돌이 잡힐 만한 돌은 아닌 것 같지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앙 쪽은 철벽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 걸쳐가면서 이 상변을 먼저 키워가는 것이 가장 좀 무난한 작전이 아닌가 싶고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많은 실전에서 나온 실전적인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막아왔습니다만 여긴 뭐 이제 젖혀서 일단 넘어가자고 하는 수가 있고요. 여기를 젖혀가게 됐을 때 이곳을 차단하게 된다면 이것은 뭐 호구치고 단수 칠 때 뭐 패를 하는 수단도 있지만 이어준다고 해도 이렇게 눈목자로 가서 다시 여기서 또 이제 삶을 좀 도모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구자로 가고
여기 간다면 이렇게 뛰어서 조금 어려운 수긴 합니다만 여기를 찔러가고 이런 것을 막아가게 되면 끊어도 차단이 그렇죠. 네. 오히려 흑돌이 잡히는 형태가 나올 수 있죠. 유창혁 선수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두게 된다면 일단 더 이상 진출하는 것은 막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를 꽉 잇고 여기를 이어줄 때 한 칸 뛰는 진행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구자로 지켜준다면 그때 이렇게 붙여나가서 뭐 이런 진행이 일단 그려집니다. 여기 막는다면 여기 찝어서 끊는 맛도 약간 신경이 쓰이긴 그렇네요. 하네요. 흑도 뭐 배석이 그렇게 단단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뭐 백돌이 위험한 돌은 아니지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네, 김일환 선수가 유창혁 선수를 상대로 침투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갑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8라운드 1경기입니다. 자, 마지막 수 백이 한 칸으로 벌렸고요. 네. 보통 이런 모양에서는 뭐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입구자로 받아주는 것이 보통인데 막상 아까 입구자로 받았을 때 여기를 백이 붙여나가고 중앙을 뚫리면은 이것은 좀 흙이 괴롭거든요. 막아야 되는데 여기 찝는 맛이 있어서 이 막관계에 대해서 지금 유창혁 선수가 한번 점검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있고 젖혀가는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뭐 패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런 패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초반에 패싸움이 지금 뭐 서로 패감이 없기 때문에 자체 패감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여기 일단은 잊고 버텨야 될 것 같고 늘어준다면은 이제 패를 하다가 여기를 이었을 때 그래도 이 수상전은 백이 좀 우세한 수상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여기를 두질 못하고 이곳을 뭐 끊어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중앙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결국 부분들을 입구자를 못했네요. 반대쪽으로 입구자를 먼저 들여다보네요. 네. 이곳은 젖혀간다면요. 여기를 젖혀간다면 이곳을 뚫고 두겠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잡아서 바꿔치기로 갈 수도 있겠네요. 다시 여기를 늘어가는 뭐 이런 진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들여다본 곳을 받아준다면 그것은 너무 답답해요. 받아주고 여길 지킬 때 뭐 이런 곳을 건너붙이는 맛을 노려야 되는데 여긴 지금 밀어서 받게 되면 당장 중앙에서 큰 수는 없거든요. 별다른 건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젖혀가죠. 백이 불만이 없을까요? 뭐 원래 이제 흙의 모양이었으니까 근데 흑백 간에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모양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우변 쪽의 모양이 이것이 아무래도 좀 유창혁 선수가 약간 잘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을 붙여간 수가 이제 실전적인 수이긴 했지만 이 백의 두터움을 김일환 선수가 활용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두터움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 돌이 이제 잡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 모양에서는 불만이 없지만 이 우변 쪽에서
약간 김일환 선수가 당한 형태로 보입니다. 백이 2선으로 막아서까지 버티는 건 어려운가요? 네, 뭐 막아가게 된다면 여기를 이제 끊어가는 수가 있어서요. 잡아야 되는데 중앙으로 자연스럽게 뚫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형태거든요. 물론 살아도 답답할까요? 살 수는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두고 꽉 이어주고 이제 한 수 더 둔다면 살아있는 형태인데 그래도 여기 중앙 쪽이 너무 두텁죠. 그리고 여기 또 큰 자리를 유창혁 선수가 차지할 수 있거든요. 여기를 늘어가고요. 늘어가면 여기를 먼저 젖히는 수가 있군요. 이렇게 받아준다면은 밀고 나가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일단 막는 수도 있고 젖히는 수가 더 좋아 보이네요. 이걸 젖혀가고 이렇게 막게 되면 뚫고 나와도 몇 발자국 나가질 못합니다. 이렇게 막아서 결국은 잡아야 푸스로. 되는 형태죠. 네. 그러면 이 자리까지 다 당하고 이렇게 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치받는 수가 일단 정수로 보이네요. 치받아 가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뭐 여기를 일단 작점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키워가는 것이 좋은 작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각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김일환 선수와 유창혁 선수. 네, 상대 전적이 좀 차이가 납니다. 11승 4패로 유창혁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유창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둑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 전적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2016 시니어 리그에서도 유창혁 선수는 5전 전승, 김일환 선수가 약간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나이 차이는 정확하게 10년 차이네요. 거기를 좀 실전에는 여기를 막아주고 이곳을 끊어가니까 늘었거든요. 이건 네, 끊으면 이거 뭐죠? 네, 집으로 손해예요. 집으로 손해를 왜 거기를 그렇게 처리를 했을까요? 이것보다는 오히려 느는 쪽이 나았는데 아마 김일환 선수는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을 좀 노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네. 처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유창혁 선수가 초반에 실리를 많이 벌어들이고 시작을 하게 되네요. 하변의 집이 꽤 크네요. 그렇습니다. 하변 쪽 집이 나중에 이제 뭐 붙여가는 수가 있습니다만 붙여서 막고 이렇게 이제 뭐 호구 쳐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35집 모양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한 두 텀까지 거의 20집 가까운 모양은 될 것 같거든요. 약 55집 정도를 네. 먼저 확보하고 시작하게 되네요. 확실히 실리는 백이 부족해 보입니다. 백집은 뭐 확정가가 한 30여 집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으로는 한 25집 차이. 그러나 이제 백이 둘 차례고 여기 이제 흙이 약한 돌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백이 둔다면 이제 상변이라든지 이 좌변 쪽에 발전 가능성이 백이 좀 있다. 이런 부분으로 덤과 함께 좀 추격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해도 일단 집 차이가 지금 한 25집 정도 나고 있기 때문에 유창혁 선수가 약간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네요. 우변과 하변에서 돌이 조금씩 부딪혔는데 확실히 흙이 좀 잘 된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 먼저 갑니다.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지금 네. 약간 양선수 끝내기 같은 그런 개념이 있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일환 선수가 받고 싶은 기분이 전혀 들지 않는 자리예요. 뭔가 당했죠, 받으면. 받아주면은 아까 제가 원래 붙이는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지금 선수로 흑에게 당한 거니까 아까 거의 이렇게 호구 치는 모양과 비교하면 덤 네, 나오죠. 한 5집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100집도 차이가 나고요. 네. 이렇게 막아주고 싶진 않고 유창혁 선수가 요 한 수는 정말 얄밉네요. 근데 지금 이 수를 이제 또 손을 빼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요. 여기를 이제 흙이 밀고 들어가는데 이 자리를 막아주더라도 이제 한 집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까지 받지 않으면 한 집도 없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 돌이 뭐 위험한 돌은 아니지만 이런 돌이 하나 이 곤마로 몰리게 되면 우선은 이 흙집이 상당히 큰 집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예 들어갈 여유가 없어지죠. 네, 더 나아가서 지금 김일환 선수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 상변과 좌변 쪽에 큰 모양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모양에도 이 백돌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돌이 하나 있는 것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일환 선수가 이 붙이는 교환은 하나 좀 해두는 게 어땠을까? 붙이고 치받아 뒀으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자리를 백이 이 돌이 없다고 보면 붙여가고 뭐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네. 받지 않을 테니까 뭐 이렇게 찝어두는 것까지만요. 찝어두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훨씬 득이 아니었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자, 아꼈더니 바로 흙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흙이 크기로는 작지만 뭐 우변의 흙집을 지키는 의미, 또 좌변 쪽을 깨는 의미까지 다 본다면 이거는 뭐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유창혁 선수는 이 강펀치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권투로 말하면 약간의 잽을 한 번씩 던지면서 계속 지금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어가네요. 집어간 수는 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를 이제 이어주게 된다면 이어준다면 이건 받아주겠다. 어차피 끊는 네. 점이 또 남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끊어가는 맛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주겠다는 얘기고 여기를 반대쪽으로 잇는다면은 이것은 뭐 이곳을 안 받고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약간 득이기도 하고요. 네. 이곳을 뭐 붙여간다든지 했을 때도 확실히 득이 되는 형태죠. 찝어간 수는 그냥 막는 수보다는 훨씬 전략적인 수로 보이고 여기를 밀어간다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이 자리를 끊고 늘고 잡을 때 여기를 치받아서 뭐 이런 형태가 사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백돌이 아직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유창혁 선수는 오히려 네, 그 수를 생각을 하죠. 밀고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좀 깨지더라도 백을 확실히 미생으로 만들어 놓자라는 뜻인데요. 그렇습니다. 좀 초반부터 지금까지 진행은 뭔가 흐름상 계속 이 김일환 선수가 약간 기분 나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국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이제 또 조금씩 당하는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형세의 차이가 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통 아마추어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한 번에 어떤 막 집을 한 10집씩 또 혹은 이렇게 20집씩 크게 이득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바둑 평균 이 착점 수가 한 250수는 됩니다. 한 수 착점할 때마다 반집씩만 득을 본다고 해도 그리고 뭐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게만 생각을 해도 갈수록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죠. 네. 말이 참 쉬운데요. 그게 네. 잘 안 됩니다.
그렇긴 합니다. 네, 마음이 앞서서요. 빨리 승부를 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뭐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긴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험상 좀 더 참고 참는 거죠. 또 상대가 나와 비슷한 기량인 걸 알기 때문에 또 인정을 해주는 면도 있겠고요. 네. 근데 프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뭐 서두르면은 오히려 지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자, 지금은 여기 늘었는데요. 이렇게 막아주는 수가 일단은 가장 평범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챙기면서 공격을 하는 수고 사실 뭐 마음 같아서는 지금은 아예 그냥 여기를 뭐 젖혀간다든지 해서 크게 공격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형이 전혀 없거든요. 뭐 이어줘야 되는데 지금 한 집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뭐 이런 곳을 씌워가면서 이 하변은 좀 깨지더라도 공격을 통해서 풀어갈 수가 있죠. 네. 그래도 김일환 선수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여기 지금 백돌이 이미 착점해 있기 때문에 아, 절호점이네요. 네, 여기 흙에 세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세력을 이제 크게 뭔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모양은 아닙니다. 네. 자, 흙도 무작정 공격만 하기에는 또 우하기가 깨지는 것이 있어서 약간 부담은 될 것 같은데요. 아, 받아줍니다. 유창혁 선수가 지금 받아준 것은 형세를 확실히 괜찮게 보는 거예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무리하게 공격할 필요 없이 그냥 서서히 집으로 좀 앞서 나가면서 압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두 선수 뭐 제한 시간은 비슷하게 소비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1주전의 경기도 중요하지만 2주전, 3주전 모두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조대현 선수와 안관욱 선수 지금 좌변 쪽에서 좀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곳에 지금 이 백돌이 약간은 좀 약한 상황이고 그리고 흙이 뭐 여기 밀어간다든지 하는 수도 좀 남아 있고 지금 흙돌도 약간은 약해서 지금 이곳에서의 어떤 힘싸움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대현 선수가 이 전적이 2승 4패거든요. 네. 유창혁 선수는 뭐 출전할 때마다 사실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조대현 선수가 이겼을 때 또 팀이 이겼습니다. 아, 그렇다면 뭐 유창현 선수는 항상 이겨줬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대현 선수나 정대상 선수만 1승을 거둔다면 우리 팀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죠. 네. 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유창혁 선수가 지금 이 후반기에도 그렇게 전승을 거둘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유창혁 선수가 잘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팀 분위기로는 정말 2주전, 3주전에서 그래도 1승 이상 거둔다면 우리가 승리가 유력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아마 내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좌변 쪽에 한 칸을 띄어가면서 일단 좌변에 있는 백 모양을 먼저 좀 안정을 시켜놓고 있고요. 아직 뭐 집 모양이라고 할 만한 곳이 별로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조대현 선수 어쨌든 전반기에는 안관욱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또 팀도 이겼고요. 네, 팀도 이겼죠. 이 조대현 선수 하면은 역시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명이 한국판 우주류. 뭐 그만큼 이제 세력 바둑을 잘 두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이에 맞서는 안관욱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돌 착점하는 것도 굉장히 좀 느긋한 그렇죠. 것 같아요. 느긋한 모습을 네. 볼 수 있죠. 이 대전 쪽에 거주하면서 대전 바둑계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대전 신사라는 별명도 있지만 저는 사실 뭐 이 안관욱 선수와 그동안 제가 이제 몇 번 대국했던 경험을 생각해 볼 때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런 별명을 또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양관욱 선수의 기풍이나 또는 뭐 자세 이런 대국 습관 등이 다 약간 기다림에 좀 더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 기다리는 스타일이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딱 잡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프로기사들은 이제 가끔씩 기세 싸움을 하면서 돌을 좀 이렇게 세게 착수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뭔가 결정타를 날릴 때나 네. 아니면 뭐 이 승부처에서 승부수를 날릴 때 그렇습니다. 이럴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상대와의 어떤 기선 제압의 의미에 있어서도 좀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는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안관욱 선수가 세게 착점하는 것을 그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한결같군요. 네, 항상 거의 뭐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네. 그렇게 살살 착점을 하는 편이어서 지금도 돌을 잡고 판 위에서 한 1초 멈칫하다가 또 착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또 한쪽 편의 다른 바둑 유창혁 선수와 김민환 선수의 대국에서는 유창혁 선수가 여기를 막았는데 지금 김민환 선수가 받질 않았거든요. 그렇네요. 3-3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뭐 이제 실리의 균형을 좀 맞춰가겠다는 뜻인데 유창혁 선수가 여기 착점하면서 칼을 뽑았습니다. 이 백도를 그냥 쉽게 살려줄 순 없다. 뭐 지금도 물론 잡으러 가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여기 뭐 이제 철벽을 만든다든지 해서 백 모양이 커지는 걸 막겠다. 뭐 이런 계산을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상변 쪽 백이 한순간에 2연타를 날리면서 백의 집이 날 가능성이 훨씬 커졌고요. 흙은 집 모양이라고 한다면 우변 한 20집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약간 깨지겠고 또 하변 쪽은 비슷할까요? 네, 하변 쪽은 뭐 큰 차이가 없죠. 네. 여기 중앙이 조금 깨졌습니다만 여기서 좀 벌었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 여기 백돌이죠. 이곳은 뭐 기분 같아서는 사실 손을 빼고 이런 곳에 하나 더 밀어가고 싶습니다만 이것은 뭐 거의 살아날 길이 보이질 않네요. 네. 네, 여기서 손 빼는 건 너무 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간다면 이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수 일단 일감으로 떠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간다고 해도요. 여긴 지금 백이 착점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집이 나는 곳은 아니거든요. 지금 뭐 어떻게 둘까요? 뭐 이렇게 밀어가는 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살려면 네. 백도 악수 교환을 좀 많이 해줘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네. 혹시 이것도 근데 혹시 잡으러 갔을 때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입구자로 가네요. 이렇게 해도 다 막아서 일단 자체로는 살 수가 없는 형태인데 젖혀가는 맛이라든지 뒷맛이 있기 때문에 잡히는 돌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주 기분 나쁜 형태죠. 네, 막히지 않기 위해 한 칸보다는 입구자로 중앙 쪽을 향해 갑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크게 씌워가는 수가 일감으로 떠오릅니다. 이 자리를 씌워가게 된다면 여기를 붙여온다고 해도 이렇게 막아서 이것도 이제 바깥쪽에서 막는 것은 어렵지 않죠. 결국 돌아와야 되네요. 결국은 이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막아서 뭐 안에서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시 바깥쪽은 철벽이 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공격을 할 때에는 안형을 없애서 바깥으로 내쫓는 공격과 바깥에서 막아서 안에서 살게 하는 공격이 있는데요. 네, 그걸 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프로기사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막는 게 더 낫다라는 해설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
프로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일감이라는 부분에 이제 속기 바둑에서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일감으로는 지금 뭔가 중앙 쪽을 막는 것이 좀 더 괜찮아 보인다는 뜻이고 시간이 네. 있는 바둑에서는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좀 저울질하죠. 지금도 뭐 이런 두 점을 잡는 자리도 사실 집으로도 크고 또 안영도 빼앗고 괜찮은 수거든요. 네. 유창혁 선수도 지금 잠시 고민하는 것으로 봐서는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두어서 중앙으로 나가게끔 만들고 그때 공격하겠다. 아니면 중앙을 씌워가느냐.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일단 유창혁 선수는 우상귀 쪽을 다시 막아갑니다. 잠시 보류를 해둡니다. 네. 어차피 백이 한 번을 더 두더라도 완생의 모양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리고 지금 일단 멀리서부터 이 백도를 좀 압박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여기는 뭐 젖혀가고 막고 이렇게 끊어가는 형태가 나오게 될 텐데 젖히고요. 뭐 이런 모양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유창혁 선수는 이런 곳을 멀리서부터 뭐 이렇게 갈라간다든지 아니면 짚어간다든지 또 좀 더 과감한 수로는 이런 곳을 가서 여기 받아준다면은 정말 이건 한번 잡으러 가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 끊질 않았어요. 패를 하겠다는 건가요? 여긴 보통 하나 끊어두는 건데요. 네, 끊지 않는다면 있겠죠. 여기 아마 김일환 선수는 흙이 여기 있는다고 하면은 이 중앙 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 자체로 약간 이득이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백돌이 약해요. 네. 약한 돌이 많을 때는 이 패를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패감이 흙이 많게 되겠죠. 지금 유창혁 선수 거의 있는 쪽으로 손길이 갔다가 다시 지금 돌아갔어요. 호구 치는 수가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여기서 백은 다시 살아두질 않겠죠? 네, 네. 역시 손을 빼기는 했습니다. 패 모양만 남겨두고 자, 밀어갔습니다. 우상귀 좀 궁금한 것이요. 단수를 치고 호구를 하면 좀 다른 건가요? 여기요? 단수를 치고 호구 치면요? 네. 단수 치고 호구 치면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백돌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여기 끊어지는 맛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수 치고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모양인데 지금은 뭐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수 한 수로 이제 중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귀 쪽은 패의 맛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여기도 지금 사실 젖혀서요. 이것을 젖혀갈 때 이제 끊어가는 수가 사실 가능합니다. 축이 지금 잘 안 되네요. 네, 축이 안 되죠. 유창혁 선수는 계속 유연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서두르질 않습니다. 확실히 유창혁 선수의 예전 기보들을 보면 붙이거나 젖히는 것보다는 좀 나를자, 네. 한 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바둑을 두는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공격적인 네.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실속을 계속 챙기는 공격. 그것이 유창혁 선수의 공격의 특징이죠. 결국은 살아둡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착점은 아마 이곳이 되지 않을까? 네, 역시 그곳으로 가고 있죠. 네. 유창혁 선수는 지금 집으로 일단 약간 리드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백의 모양만 좀 지운다면, 지금도 이 백돌이 약하니까 이 돌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도 이제 안정을 취하게 된다면 뭐 집으로 앞서니까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상변만 하더라도 분명히 백의 진영이었던 것 같은데 흑이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유창혁 선수의 공격은 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을 할 때요. 예전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성을 빼앗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뭐 공격적으로 이제 성에 침투해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로 이제 성을 빼앗는 그런 장수가 있는가 하면 그냥 성을 둘러싸고 거기서 정말 모든 이제 뭐 퇴로를 차단을 해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막고 항복하고 나오게끔 이렇게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면전을 피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뭐 물자나 식량 등을 다 차단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런 공격으로 세계 최고의 공격수다라는 별명을 얻게 됐으니까 더 괴로울 것 같은데요. 그게 더 괴롭죠. 사실은 그게 더 괴롭습니다. 자, 백도 한 칸으로 뛰지 않고 나를자로 비스듬히 씌워갑니다. 자, 지금 1국과 2국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아직 3국을 미처 보내드리진 못했는데 3국의 진행이 정말 빠릅니다. 자, 가장 빨리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김동면 선수와 정대상 선수의 대국. 자, 지금 형세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뭐 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네,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정대상 선수 뭐 지금 거의 벌써 바둑판의 절반을 넘게 지금 채웠어요. 또 바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좌상귀와 네. 우하귀의 패싸움이 벌어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좌상 귀 쪽, 뭐 지금 여기서도 지금 뭔가 싸움의 흔적, 여기서도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하변 쪽에서 지금 싸움이 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일단 백이 막는 수가 지금 필요한 수죠. 일단 넘어가는 것을 차단을 해야 되고 네. 이것을 막는다면은 이 흑돌이 살기는 좀 어려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수상전은 어려울까요? 네, 이게 지금 씌워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늘어만 놓고 아마 여기 씌워갈 생각인 것 같고요. 이 자리를 씌운다면은 백이 뭐 찔러가서 손을 빼더라도 수상전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손을 뺄 수 있다면 빼야 되겠죠. 손 빼고 뭐 이런 자리로 손을 돌릴 수 있다면 네, 지금도 바로 씌워가는 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패는 기대해 볼 수는 있겠네요. 날일자로 씌워갑니다. 날일자로 씌워가면서 손 뺀다면은 여기를 이제 뭐 젖혀서 근데 이건 상당히 늘어진 패가 될 것 같거든요. 뭐 이런 패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몇 수나 늘어진 패일까요? 이렇게 늘어가게 된다면 여기도 지금 사실 백이 또 차단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손 손을 빼죠. 빼버립니다. 네, 손을 돌리니까 그러면 이 돌이 지금 뭐 약간 늘어진 패 맛은 있지만 쉽지 않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수를 여기를 이어도 되나요? 여기를 이어도 늘어진 패는 나겠네요. 끊어 잡을 때 그때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패하는 것이 조금 더 좋네요. 이런 패 형태를 만들고 늘어간다면 수를 메웠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진 형태는 아닙니다. 네. 이거 한 수밖에 안 늘어졌네요. 이렇게 되면 한 수 늘어진 패 맛 약간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집 모양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돌이 잡혔다고 보면 꽉 있는 수 정대상 선수 발견을 했고요. 자, 지금 뭐 전체적인 집 모양으로 본다면은 일단 흑은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이 모양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가 잡혀 있고 여기도 집이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집으로는 이 김동면 선수 괜찮아 보입니다.
때 여기 한 수 늘어진 패 그리고 전체적으로 엷은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정대상 선수 뭐 형세가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자, 지금 끊어가는 수 외에 다른 수가 있는지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1국, 2국과 달리 이 속기파 선수들의 3국은 아주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승부들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